경서를 가르치는 스승은 만나기 쉬우나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 송대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죠. 삼어강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인후도입니다. 목요일은 인간관계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는 날이라 삼어강님의 말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챕터를 함께 나누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지키려는 자와 싸우려는 자,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여라, 장기 투자의 본질, 부자들의 행동 양식. 부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리스크를 감내하거나 이익을 확률적으로 보장하는 투자 방식은 철저히 배척한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한마디로 지키려는 자와 싸우려는 자의 입장 차이다. 부자에게 불안, 세대를 이어 지켜야 할 가문의 전통 또는 영광과 같은 것이며 자신들만의 제국으로 들어가는 황금 열쇠와 같은 것이다. 부자 3대에 없다는 옛말이 있다. 보통 이 말은 부자가 3대를 이어가는 동안 자손들이 나태해져서 자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나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 말에 동의한다. 앞서 말한 대로 상속이 3대에 걸쳐 진행되다 보면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결국 처음의 부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재벌가가 분화하면 그들은 각자 다시 필사적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투자를 늘려 이전 규모의 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바로 이 순간부터 부자의 행동 양식을 벗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불안,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클 때 갖게 되는 호칭이다. 아직 그것을 더 획득하려는 노력이 크고 갈망을 넘어설 때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것의 절대량과는 상관없이 불안한 호칭으로 불리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산을 늘리기보다 지키는 데 관심이 많은 소위 말해 부자들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다를까? 하나, 인내심이 강하며 견눈질하지 않는다. 첫째, 부자는 인내심이 강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것에 초연하다. 즉, 주식시장의 광풍이 몰아쳐도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어도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다른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큰 수익률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더 의식하고 비교하려고 한다.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이 주식으로 혹은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져 무언가에 투자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해 있거나 곧 쇠퇴하기 직전에
마지막 화려한 기회일 때가 많다. 2.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싫어한다. 둘째, 부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본의 속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설령 오판으로 어쩔 수 없이 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작은 손실을 입는 것을 끔찍히 싫어한다. 따라서 이들의 투자 방식은 리스크를 감내하거나 이익을 확률적으로 보장하는 투자는 철저히 배척한다. 원래 가치 혹은 가격이란 히말라야에서 굴러내리는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었다가 다시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는 것이다. 가치란 거래의 결과물이며 자산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래 행위에는 항상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 회전율이 높아지면 증권거래세, 증권거래 수수료, 중개인 운용료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단순히 주식 거래라는 행위 안에서 가격을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어느새 자신의 주머니에서 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이 거래 금액으로 추출되었음을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가능한 한 거래 횟수를 줄이고 매입한 가격보다 오를 때까지 석 달이든 1년이든 버티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주식시장보다 황금성이 떨어지고 거래 빈도가 낮은 반면 부동산의 시장의 세제적 흡수 요인과 거래 비용의 비율은 주식 시장에 못지않는 수준이다. 그래서 어떤 땅이 10번 정도 손바꿈을 하면서 매번 10%씩 차익으로 땅값이 2배가 올랐다면 실제 거품 비용이 포함된 부동산 시세는 거래 비용을 누적시켜 볼 때에 최소 3배 이상의 유동성을 흡수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이 전국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부동산 사무소 있죠. 언젠가 한때 거의 수능 도전하는 수험생과 맞먹는 한 해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40 몇만 명이 응시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제가 가끔 여의도에 자전거 타러 많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증권가 그 빌딩이 많죠. 증권회사. 장대 연봉처럼 길게 높게 서 있는 빌딩도 있고요. 그 많은 증권사 직원들, 건물 유지, 부동산 사무소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재테크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거래세나 보유세가 늘어나고 정부 정책이 압력을 가할 때 얼핏 생각하면 가격이 그만큼 더 오르면 그만이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 주변에서 서성이는 유동자금은 급속도로 소진된다. 즉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시세가 2배 또는 3배가 되면 실제 그 시세가 흡수한 유동성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부자들은 이런 논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자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현재의 부를 유지하는 데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선택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따른 손실은 감내할 수 있지만
거래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려고 들기 때문에 늘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대로 훔쳐보고 싶어하는 부자의 투자 습관이나 안목, 부자만의 특별한 투자 논리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미 축적된 부를 지키는 것이다. 자산을 늘리기보다 지키는 데 관심이 많은 부자들의 행동 양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의 광풍이 몰아쳐도 부동산 시장의 투기의 열풍이 전국을 휩쓸어도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크를 감내하거나 이익을 확률적으로 보장해주는 투자는 철저히 배척한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지키려는 자와 싸우려는 자의 차이다. 부자는 부를 늘리는 것보다 이미 완성된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남의 수익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초연하게 행동한다. 두 번째,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아낀다. 잦은 거래로 인한 세금과 수수료, 이것이 자산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므로 부자들은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리스크에 대한 투자를 배척한다. 세 번째, 장기 투자의 본질. 장기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부를 가장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이다. 빈자는 공격하고 부자는 방어합니다.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요즘에 정말 부동산, 주식 뜨겁습니다. 특히 이 한여름 주식시장은 대단하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공격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방어하려고 하십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서를 가르치기는 스승은 만나기 쉬우나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 서마왕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